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고3 전국연합 환경평가 국어영역 해설 6부 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언어와 매체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총평에서도 여러분께 얘기를 했지만 이 언어에서요. 한두 문제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요, 3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를 6개를 줘가지고 그 6개의 의문 변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분석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서 여러분이 사례를 분석하는 힘을 좀 자꾸 이제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 분석하는 힘을 기른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르는 것이냐면 첫 번째, 정확하게 분석하는 힘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뭔가를 빼먹거나 빠뜨리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에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유념해서요. 남은 기간 동안 언어 문제를 풀 때 이 사례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게끔 자꾸 분석하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 사례 분석에 대한 그런 능숙함, 이 능숙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무래도 시간을 덜 걸리게 만들 것이고 정확하게 분석하게 만들 것이고 실수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수능 때 아무래도 언어와 매체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잘 풀게 되고 그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운 거잖아요.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면 마지막 단추까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다 잘 끼우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게 뭡니까? 수능 국어 대박. 네, 여러분 수능 국어 대박 날 거니까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에서 36번 요 짐과 관련해 이제 문제 출제되는 것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 2, 3 해서 이제 총 3개의 이제 문단이 있는데요. 1문단에서 이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좀 보면 이 글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의존명사라고 할 수 있죠. 의존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의존명사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면 현대국어의 의존명사와 결합하는 선행요소의 유형에는 의존명사 이 앞에 선행요소가 있겠죠. 선행요소가 있을 텐데 이 선행요소의 유형에는 관형사, 체연의 관형격조사가 붙은 것, 이게 붙은 것, 용언의 관형사형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유형의 선행요소, 자, 이 선행요소에 다양한 유형이 결합하는 이런 의존명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존명사.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양한 유형이 결합하지 않는 것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결합하는 것도 있고, 자, 이와 관련해 이제 거기 지시되는 예를 보면 것이라는 이제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이 것이라는 의존명사는 앞에 다양한 유형의 선행요소가 이제 결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제시되는 예를 보면 어느 것, 어느, 그 다음에 언니, 생각한.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온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어느라는 관형사, 언니라는 체연, 생각한이라는 그런 용언의 관형사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결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대라는 것을 이제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죠? 요게 서로 성격이 달라. 대는 것에 비해서 다양한 것과 결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줄도 마찬가지인데 이 대나 줄은 거기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보면요,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하고만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루 결합하는 것, 용언의 관형사형하고만 결합하는 것, 이렇게 대비되는 짝이죠. 우리 독서에서도 선생님이 대비되는 짝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에 대비되는 짝이 있으면 당연히 주목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을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이 문단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요 뒤에 붙는 걸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의존명사 뒤에 붙는 이런 후행 요소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격조사와 용언 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격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특정 격조사하고만 이제 결합하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든 걸 보면 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격조사가 이제 결합이 된다. 그런데 이제 지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하고만 결합한다.
그 다음에 줄은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랑 결합한다. 그 다음에 이제 뿐 같은 경우에는 서술적 조사나 복격 조사하고만 결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의존명사가 용언과 이제 결합할 때는 다양한 용언과 결합하여 쓸 수 있는 것 혹은 이제 특정 용언하고만 결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인데 이제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자, 이 것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것은 다양한 용언과 이제 두루 결합을 해요. 하지만 줄 같은 경우에는 이 줄 같은 경우는 뒤에 알다나 모르다 정도만 이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후행 요소로 뭐뭐인 줄을 알다 모르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용언들은 잘 못 온다는 얘기죠. 제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이 문단에서 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문단에서는 중세국어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 요소, 이제 이 후행 요소와 관련하여 이제 중세국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세국어에서도 보면 두루 결합하는 의존명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이제 의존명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것을 보면 이 것이 어느라는 뭐 관형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이하다라는 용언의 활용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것 앞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선행 요소 이제랑 결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것이 할 때 이 어느 것이 할 때 것이 자, 이 이라는 어떤 주격조사하고도 이제 결합을 하고 어느 것 기이한 것을 하면 이제 목적격 조사하고도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 후행 요소도 여러 가지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중세국어에서 여러 유형의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 이제 두루 결합하여 이제 쓰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현대국어의 지혜에 해당하는 이제 중세국어의 이 D 같은 경우에는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의 결합에 이제 제약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예를 보면 말 달려 단니 건 디 스물 해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단인 지 앞에 용언의 활용형이 이제 선행 요소로 와 있어요. 근데 이제 뒤를 보면 얘가 주어로 쓰였어요. 그렇죠? 지가 20해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걸 보면 여의연 지 그러니까 헤어진 지 앞에 용언의 활용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5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로 또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설명을 보면 선행 요소로 용언의 관형 사용만 지금 쓰였잖아요. 두 경우 다. 그리고 뒤에 오는 걸 보면 이제 뒤와 관련해 가지고 얘가 주어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제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지문의 내용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제 35번, 36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기억 비읍 중 보기에 바에 해당하는 것만을 고른 것은 하고 이제 묶어 있는데 의존명사 이제 반대. 이제 바를 보면 앞에 나아갈 해서 용언의 활용형이 선행 요소로 있네요. 생각한 하고 이제 용언의 활용형이 또 있고 아는 하면서 용언의 활용형이 있고 공언한 하면서 이제 용언의 활용형이 있네. 그죠? 그러면 선행 요소 앞에 다양한 요소가 온다기보다는 선행 요소가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만 있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밑줄 찐 걸 통해서 이 바가 니은에 해당이 된다. 기억은 아니다. 기억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지는 걸 보면 거기 이제 디귿은 뭐냐면 다양한 격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이제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격조사랑 결합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이 뒤에 를 목적격 조사가 있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바이다. 서술적 조사가 있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것은 그 생각의 이런 관형격 조사가 있는 이런 말은 여기 앞에 오고 못 오고 용언에 이제 활용형만 왔다라는 걸 이제 이거는 보여주는 거죠, 참. 네, 그리고 요 뒤에 뭐 와라는 요 부사격 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격 조사도 있고 그죠? 네,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주격 조사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 격조사랑 결합을 하네요. 그렇다면 다양한 격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를 보면 특정 격조사하고만 결합한다고 되는데 특정 격조사하고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보면 다양한 용언과 결합하여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뭐뭐한 바와 다르다, 밝혔다, 없다, 크다 다양한 용언이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용언과 결합하여 쓸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미음도 해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읍을 보면 특정 용언과만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읍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니은, 디귿, 미음 요걸 이제 답으로 골라야 되겠다.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네요. 그죠? 3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윗글과 보기의 중세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달 올 줄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달을 줄이 없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의 줄은 현대국어 줄과 달리 주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없다의 주어잖아요. 그럼 없다의 주어, 그럼 여기 줄 더하기 2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주격조사라는 거지. 근데 이제 지문을 보면 이 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설명이 있냐면, 거기 이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7번째 줄을 보면 줄은 주로 목적격조사나 부사격조사랑 이제 결합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대국어 줄과 달리 맞네. 이거는 주격조사인데 현대국어에서는 주로 목적격이나 부사격조사랑 결합하니까 그쵸?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면 A의 줄은 중세국어 것과 달리 선행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군 이라고 됐는데, 네, 이거의 현대어 풀이가 다르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간에 어미가 붙어 있는 것은 활용형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니 당연히 관형사형이다. 이런 판단을 해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선행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이제 결합한 건 맞는데, 중세국어의 것이 그렇다면 선행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을 취하지 못했느냐?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문의 3문단에 보면 것은요, 선행요소 이것저것 많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거기 3문단에 세 번째 줄 보면, 자, 어느 관형사 앞에 이제 선행요소로 붙었고, 다음 줄 보면 기한 하고서 용언의 활용형이, 즉 관형사형이 선행요소로 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달리란 말 틀렸네. 그래서 2번 답으로 골랐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겠는데요. B의 대는 현대국어 대와 같이 선행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할 수 있었군이라고 됐는데, 역시 자, 요 현대어 풀이를 이제 참고하면 발근입니다. 그럼 요 발간도 결국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대를 수식하고 있으니 그러면 용언의 관형사형이다라는 것이죠.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것은 용언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그 용언, 동사나 형용사가 마치 관형사처럼 뒤에 체온을 꾸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형사형 맞다. 그러면 선행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결합한 거 맞고, 그럼 현대국어의 대도 선행요소로 이제 용언의 관형사형을 취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확인을 해 보면 1문단에 가본대 해가지고 앞에 선행요소로 용언의 관형사형하고 결합한다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말이네요. 그렇죠? 다음 4번을 보지요. B의 대는 중세국어 D와 달리 목적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이라고 되는데, 중세국어의 D는 어때요? 거기 3문단의 끝에 보면 D는 문장에서는 주어로만 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B의 이 대 같은 경우에는 밝은 대를 목적격이잖아요. 그렇다면 목적격이니까 중세국어의 D는 주어로만 쓰이는데 목적격조사와 결합한다라는 것은 목적어로 쓰인다는 얘기니까 다른 거 맞네. 그죠? 5번을 보겠습니다. C의 이제 뿌는 현대국어 뿐과 달리 부사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었군이라고 됐는데, 자, 이 지점을 이제 판단을 해 보면 뿌에 자, 이렇게 뿌에로 이렇게 풀이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부사격조사 애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현대국어 뿐에 관한 설명 이제 정보를 지문에서 확인을 해 보면 이 문단에 그 중간 정도 이제 좀 아래 뿐에 관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하거나 복격조사랑 결합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격조사. 그러면 현대국어의 뿌는 서술격조사나 복격조사와 결합하는데 이렇게 부사격조사랑 결합해 있으면 달리 맞네. 그렇다면 5번 설명도 적절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3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 모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 탐구자료에서 이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참과 축약의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문제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단어는 여러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데 위에 4가지 유형 중 2유형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출제 경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음운 변동 문제는요, 단순한 게 안 나와요. 꼭 복합적인 게 나와. 근데 그 복합적인 것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2유형 이상의 음운 변동, 여러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동일한 음운 변동, 즉 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2유형 이상의 음운 변동이 나오면서 여러 번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거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 지금. 그렇죠? 이게 최근에 이 음운 변동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문제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언어 문제 풀 때 음운 변동 관련해서 좀 이렇게 사례들, 특히 복잡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분석하는 거 해보고 잘했는지 확인하고 해야 되겠고, 아울러 또 무엇을 잘 분석해야 되냐면 최근에 그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이제 또 자꾸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단어. 이 단어인데 이 단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형태서 분석을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근래에 작년 수능도 가장 난도가 높은 건 이와 관련이 있었고요. 9월 모의평가 때도 가장 난도가 높았던 것,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문제는 이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형태서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형태서 분석하는 거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거 수능에 나오면 변별력 높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꼭 반드시 잘 연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즘 요것이 이제 살짝 좀 난도가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원래 이 문장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장 분석하는 것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이 문장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찾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관형사절이랑 명사절, 그 다음에 서술절, 이 세 개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잘 찾는 그런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잘 본다 명심하고요. 자, 여기 제시되어 있는 예들을 분석을 해볼게요. 자, 꽃향기 그 과정을 좀 보면요. 먼저 치읓이 뭘로 바뀌게 되겠습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으로 바뀌겠죠. 디귿으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축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꽃, 향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약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똑같이 같은 이제 이 경우를 보면 요 티읕이 자, 요 이 앞에서 치읓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제 교체가 여기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요것만 보면 안 되고 모두 봐야 돼요. 여기 요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었잖아. 된소리 대기. 그러면 이 된소리 대기도 뭐예요? 교체잖아요.
교체. 그러면 자, 교체라는 것 측면에서는 동일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것은 교체가 2번 나온 거죠? 교체가 2번 사용된 겁니다. 교체가 이제 2번 사용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흙냄새를 보도록 하겠는데, 흙냄새는 이제 이 과정을 좀 보면 먼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리을 발음 안 되죠? 그렇죠. 자음근 단순화에 의하여 흙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제 기억이 같은 이제 비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흙냄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건 교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탈락이 일어나고 교체가 일어나네. 그죠?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억, 니은 다 이제 해당돼야 됩니다. 기억, 니은에 모두 해당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여름을 보면 요것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데 음절이 끝으로 교체. 근데 앞말이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렇게 이어 반모음 이를 시작하고 있으면 니은이 들어옵니다. 니은이 첨가돼요. 니은 첨가의 조건 혹시 지금 기억을 못한다고 한다면 요걸 꼭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니은 첨가는 우리가 이런 어떤 뭐 보기 어떤 설명이 없어도 이건 이런 조건에서 니은 첨가가 일어난 거야 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니은 첨가라는 것이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문제를 이제 맞추냐 못 맞추냐를 결정하는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은 첨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잘 알아야 되겠는데, 복합어죠. 합성어든 파생어든 이 복합어에서 복합어는 앞에 말이 있어요. 지적 구성 요소로 쪼개면 앞에 말이 있고 이제 뒤에 말이 있을 텐데, 이 앞에 말이 자음으로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 이제 뒤에 말이 있단 말이야. 뒤에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경우에 이렇게 여기에 니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색연필, 이어 반모음 이로 시작하잖아요. 맨잎, 맨 앞말이 파생어인데 자음으로 끝났고 니은, 그 다음에 뒷말이 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맨잎, 니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일종의 공식처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다시 이제 오면 여기 니은이 들어와요. 니은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요 디귿이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자, 여기 교체 한 번 일어나고 음절이 끝으로 교체. 그래, 이것이 또 니은으로 바뀌어요. 그럼 교체 2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첨가가 일어났어. 그러면 교체 2번 일어났고 첨가가 일어났단 말이야. 한 유형의 음운이 여러 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2유형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쵸? 그렇다면 이거 기억, 니은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죠. 기억, 니은 모두에 해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넙죽하다를 이제 보면, 넙죽하다 여기 비읍 때문에 앞 뒤에 요 지읒이 된소리 대기가 됩니다. 된소리 대기. 그러면 여기 교체가 일어나요. 그죠? 근데 여기 요 기역과 이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되냐면 또 키읔이 된단 말이야. 그럼 축약이 일어나. 그럼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2유형 이상의 이제 음운 변동이 일어났지만 한 유형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읍조리다를 보면 여기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럼 탈락 한 번, 탈락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 피읍이 비읍이 되잖아. 피읍이 이제 비읍이 돼. 교체. 근데 앞에가 비읍이면 이 비읍 때문에 뒤에 이 지읒도 된소리 대기가 되는 거예요. 교체.
그러면 여기 교체가 몇 번 있는 거야, 지금? 교체가 2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유형 이상의 의문 변동이 일어났고 한 유형의 의문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례도 기역, 니은 모두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 기역, 니은 모두에 해당하는 얘는 첫여름과 읍조리다다. 그럼 첫여름과 읍조리다를 찾아라 하면 몇 번입니까? 4번으로 답을 골랐어야 되겠죠? 네.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보기의 A씨에 들어갈 말을 이제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우리 스무고개 할래 자료에 있는 단어 중에서 내가 뭘 생각하는지 맞춰봐라고 하면 이제 이 자료 3개의 단어가 주어졌고요. 좋아. 그 단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되었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높이다 보면 어근 뒤에 이라는, 자, 이 높이다라는 것은 높게 만드는 거죠. 높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동접사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된 거 아니네.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거네. 그쵸?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접다의 접, 어근에 얘는 피동접사네. 접는 행위를 당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니까. 그렇죠? 피동접미사. 그 다음에 여닫다를 보면 이거는 열다의 열이 리을이 탈락하면서 이제 여가 된 거잖아요. 어근이네. 어근과 어근이네. 그러면 이것이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앞에 두 개는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져 있네. 자, 그렇다면 A는 아니겠구나 할 때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A에 들어갈 것은 여닫다네요. 그렇죠? 그러면 단어의 품사가 어근의 품사와 같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접사가 붙었다고 해서 이제 품사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걸 구별하라는 것인데 어근의 품사와 같니? 높다라는 것은 원래 형용사죠. 근데 이제 이 사동접미사가 결합하면서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뀐 거죠. 근데 접다라는 건 원래 동사야. 그렇죠? 접히다도 동사고. 그러면 동사, 품사가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 단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와 달라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자, B는 접사가 결합하면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고라고 했으니까 달라지지 않은 것은 접히다죠. 접히다고. C는 접사가 결합하면 품사가 달라진 것은 높이다죠. 그러면 C에 들어갈 말은 높이다네.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는 단어는 높이다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여닫다, 접히다, 높이다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 1번입니다. 1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를 함께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는데 안긴 문장 잘 찾아야 된다고 했었죠. 네, 특히 관형사절, 명사절, 서술절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세 개가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를 반드시 좀 잘 찾도록 해야 되겠는데 기억을 봅시다. 안긴 문장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 전체 문장, 가장 큰 단위 문장에 서술어부터 짚으세요. 가장 큰 단위 문장의 서술어. 자,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순서대로 자꾸 문장을 분석해 버릇해야 실수 안 해요. 자, 그러면 가장 큰 단위 문장의 서술어를 찾으면 가져갔다지. 그 다음에 이 가져갔다의 주어를 찾아. 그럼 동생이죠. 동생이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건 뭘까? 이 덩어리는 이 내가 읽던 책이라는 덩어리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어를 이제 뜯어보면 내가 읽던 이 책을 꾸미는 구조로 돼 있네. 그쵸? 그러면 자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어. 그럼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으면 이건 절이잖아요. 여러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덩어리인데 주어 서술어 관계가 없으면 구라고 하는 것이고 주어 서술어 관계가 있으면 절이라고 하는 거죠. 문장. 그러면 자, 이렇게 관형사처럼 체언을 꾸미는 절이야. 그러니까 관형사절이죠. 네, 관형사절 찾았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그는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임을 주장했다라고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단위 문장에 서술어를 짚으면 주장했다. 그죠? 주어를 찾으면 그느냐. 자, 그러면 그가 뭘 주장했느냐?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임을 주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덩어리가 통째로 이제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앞에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읽던 책을 통째로 목적어로 볼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덩어리를 이제 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봤더니 여기에 자신이 그 일의 적임자이다. 적임자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그 문장이 여기 지금 명사형 어미가 자, 여기 서술격조사 어간 뒤에 붙어가지고 딱 이렇게 이것이 명사절임을 나타내고 있네요. 명사절 찾았네, 그쵸? 그래서 이 명사절이 목적격조사랑 결합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봅시다. 역시 이제 전체 문장의 서술어부터 짚으면 뭘까요?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 사건이 발생했다겠네. 발생했다고. 그럼 뭐가 발생했느냐? 뭐가 발생했느냐?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거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부분을 통째로 이제 어떤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근데 이제 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또 역시 근데 이제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무엇의 수식을 받고 있네.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한 사건이네. 그러면 이것이 역시 사건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 그럼 관형사절. 관형사절이고 역시 뭐 관형사형 어미 여기 이제 니은 붙어 있는 거 여기 보이는데 자, 리을을 또 이제 분석을 해 봅시다. 자, 여기 제일 큰 단위 문장 서술어를 찾으면 적합하다겠죠? 적합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으면 주어를 찾으면 이곳에 따뜻한 기운은이겠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유념해야 될 것 기후를 꾸미는 말이 있는데 기운을 꾸미는 말이 있는데 따뜻한이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근데 따뜻한은 기후가 따뜻하다라는 것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렇죠? 기후가 따뜻하다가 따뜻한으로 이렇게 형태 바뀌면서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뒤에 기후를 꾸미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관형사절이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보면 부사어가 있는데 이 적합한 게 옥수가 잘하기에 적합한 거잖아요. 또 여기에 이 부사격조사 애가 있고 이 앞에 옥수가 잘하기라는 명사절이 있네. 물론 여기 이제 명사형 어미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사형 어미를 취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관형사절이랑 명사절을 여러분이 잘 찾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제 선택지된 판단을 해보면 1번 기억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되는데 내가 있다. 목적어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되는데 목적격조사랑 결합한 이 명사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기억과 디귿은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라고 되는데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은 관형사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에 관형사절이 있었고 디귿에도 관형사절이 있네. 그렇다면 얘도 맞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니은과 리을은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되는데 여기 명사형 어미 미음 자, 요 임은 서술격조사 어간 이에 미음 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기 잘하다의 어간 잘하에 요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과 리을에는 명사형 어미가 결합된 이런 안긴 문장이 있다. 요거 맞는 설명이네. 그 다음에 디귿은 리을과 달리 문장 성분이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디귿 무장강도가 은행에 침입했다.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 이 침입한 이제 서술어가 될 텐데 무장강도가 주어가 되겠고
어디에 침입했느냐? 은행에라는 부사어도 있어. 그렇다면 디귿에는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게 문장 성분이 저기 생략된 거예요? 문장 성분이 생략이 안 된 관형사절인데? 그러면 이 디귿에 대해서 문장 성분이 생략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리를 봅시다. 따뜻한, 이건 주어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주어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달리도 틀렸어. 리을에는 주어가 생략됐으니까 리을과 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그래서 이제 답을 5번으로 골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언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이제 마치고 매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이제 40번에서 43번 세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매체와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이제 푸느냐, 그 전략적인 게 이제 중요한데, 이 매체는 지문을 무작정 이제 다 먼저 읽지 말고요. 문제의 선택지부터 좀 먼저 보세요. 그래서 이제 40번 문제를 보면 가에 나타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보 전달 방식.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가를 읽을 때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말들을 특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이 인터넷 개인 방송 혹은 이런 실시간 인터넷 방송, 브이로그라고 이제 또 흔히 얘기하는 브이로그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 요소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지문처럼 이렇게 글밥이 좀 이렇게 많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글밥이 많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이럴수록 그냥 무작정 이제 지문부터 읽지 말고요. 문제를 좀 먼저 봐요. 그리고서 필요한 것들 중심으로 체크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요 선택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가와 같은 이런 매체 자료 같은 걸 보면 그 이제 이 진행자가 하는 말이 쭉 다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문단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단별로 관련인 선택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1문단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뚜벅뚜벅 마을령의 뚜벅입니다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동쪽에 있는 마을에 이제 다녀왔는데 오늘은 서쪽에 있는 마을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지난주에 방송한 내용과 이번에 방송하는 내용을 이제 서로 연결하고 있는데 한 문단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단과 관련해서 관련인 선택지 찾아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 그럼 일주일 간격으로 하네. 일주일 간격으로 정보 제공되고 있네. 방송 진행자가 지난주에 했던 방송과 현재 진행되는 방송의 연관성. 자, 이 궁 동쪽 서쪽. 지난주에 동쪽 마을, 이번 주에 서쪽 마을. 서로 요 궁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 있는 이런 마을들을 탐방하고 있죠. 연관성을 제시한다. 적절합니다. 이제 1문단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제 2문단 보면 여기가 이제 요 마을 입구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 역에서 이제 딱 5분 걸린대요. 그러면 이제 실시간 채팅창을 본다. 채팅창 봤다 하면 그 정보 전달 방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쌍방향 소통. 쌍방향으로 이제 의사소통한다는 것인데 그 의사소통에서 정보 전달 주고받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딱 이제 여기 선택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들 많네요. 자, 그 수용자의 시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 반응을 토대로 제가 카메라에 있는 소음 제거 장치를 잘 조절해 볼게요라고 하면서 조절하고 있어. 그러면 자, 여기 현장의 상황, 뭔가 이렇게 주변이 시끄러운 그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음질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이제 개선해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문단 보면 마을 입구에 이제 안내문이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불편할 것 같다고 이제 뭐 한대요? 읽어준대요. 그럼 읽어준다? 정보 전달하는 거잖아. 정보 전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다 선택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보면 방송은 시각과 음성의 사용이 모두 가능하므로 안내문의 텍스트 정보를 방송 진행자가 읽어서 음성 언어로 전달한다. 맞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A, B, C, D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이 A, B, C, D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것 관련해서 매체에서 매체 언어를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는 것 관련해서 이 매체 언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문자 언어도 매체 언어고, 그리고 뭐 그래프 이것도 매체 언어가 될 수가 있고, 뭐 그림이라는 것도 매체 언어가 될 수가 있고, 사진이라는 것도 매체 언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매체 언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문자 언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 그와 관련해서 문법과 관련된, 즉 언어와 관련된 요소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43번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꼭 본문에 이렇게 밑줄 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도요, 여러분 읽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시험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40번 문제 해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요, A에 대한 판단 43번에서 1번 선택지 바로 하세요. 바로 하면 됩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읽으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푸는 것, 그게 전략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풀이에요. 이걸 잘하고 있는지, 이걸 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자꾸 좀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능 때 이 언어와 매체 문제 풀 때, 특히 매체 문제 풀 때 여러분 넉넉히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꾹꾹 눈에 눌러 담으면 그거 잘 푸는 거 아니에요. 시간 훌쩍 가버립니다. 이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건 뭐 실제 이제 시험 보는 상황이라면 A와 관련해서 43번에 1번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설을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43번 문제 풀 때 다시 볼게요. 일단은 40번 문제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문단, 자, 영상 화면, 그 아래 이제 보면 골목길이 이제 들어간대요. 골목길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고, 있고, 뭐, 한옥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행랑채, 사랑채, 안채 얘기하고 있고, 밑줄친 B 있고, B.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이제 많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장으로 가려고 해요. 시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시장을 이제 찾아갔는데 한참 좀 걸었어. 한참 걸었어. 그리고서 이제 뭘 이제 알게 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갔던 백송 바로 옆인데요. 괜히 삥 돌아서 왔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백송을 보고 이 시장을 이제 먼저 둘러본 다음에 한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송에서 시장까지는 5분, 시장에서 한옥까지는 이제 10분 정도 걸리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시장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하지요.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도 참 많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먹고 싶네요 하면서 실시간 채팅창을 본다? 정보 전달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쌍방향 소통. 제가 이제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게,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떡볶이가 어떤 맛인지 알려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쌍방향 소통으로 지금 그 수용자, 시청자의 반응을 반영해서 이 영상물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선택지에 있다. 수용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방송 진행자가 수용자 요구에 따라 정보를 구성해서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알려드린다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보를 구성해서 전달을 해요. 식감이 좋고 매콤달콤하네요 라고 하면서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수용자 이탈 맞으면 흥미 유지되는 거 맞는데, 사전에 제작된 자료 화면을 활용하는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문단까지 지금 우리가 다 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답 2번이다. 다음에 41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다음은 가가 끝나는 뒷글창이다. 소통량 선행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이 문제는 이거 가지고 그냥 답을 거의 고를 수 있어요.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역시 이거 다 읽고 선택지 보고 다시 이거 확인하고, 이게 아니라 선택지 보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읽고 보고 또 읽고 판단이 아니라 읽고 판단이에요. 알겠죠? 선택지부터 보면 낫달과 별청은 자, 뚜벅의 댓글을 통해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얻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뚜벅의 댓글이 있네. 뚜벅의 댓글이 있는데, 자, 여기 낫달이 대단한 태풍이었나 봐요. 그게 무슨 태풍이었나라고 궁금해했어. 그랬더니 태풍 뭐뭐였대요 하면서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 낫달 뚜벅의 댓글을 통해서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이잖아요. 이거 태풍에 쓰러졌다라는 거.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얻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뚜벅에 이제 댓글이 또 있는데, 어릴 적에 그 마을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백성을 다시는 볼 수 없다니 너무 아쉽네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걔는 이제 경험과 관련해가지고 아쉽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씨앗을 발화시켜서 지금 어린 백성이 자라고 있어. 그러니 너무 아쉬워 마시기라면서 이런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 줬어. 그랬더니 좋은 정보 감사해요 라고 합니다. 여기 나딸도 이제 고마워요 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마워했는데, 그러면 별청도 역시 뚜벅이 댓글을 통해서 이 백성과 관련하여, 즉 방송에서 언급된 이 백성과 관련하여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얻고 있는 거 맞네. 그러면 적절한 거 1번이네. 그죠? 1번 답으로 골랐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뚜벅은 방송에서 자신이 잘못 전달한 정보를 바로잡아 낯다르게 댓글로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방송에서 잘못 알려준 정보 바로잡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시죠? 뚜벅과 별청은 낯달의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라고 됐는데, 뚜벅과 별청이 요 낯달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런 내용? 뭐 낯달이 이 뚜벅과 별청, 이 뚜벅이랑 이런 별청이 낯달의 생각에 뭔가 동조를 하고 있는데 별청 막 동조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4번을 보면 별청은 자신이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여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릴 적 살았는데 백성을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어렸을 적과 관련된 이런 개인적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뚜벅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을 봅시다. 별청은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왜 질문이 있나요? 아쉬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뚜벅이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유도하는 그런 내용 없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다. 이제 41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42번으로 보죠. 다음은 나에 따라 제작한 사전 안내용 슬라이드이다.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자, 이 제작에 관한 내용도요, 매체에서 꼭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매체의 수용, 이 수용에 관한 문제가 꼭 나와요. 이 수용에 관한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40번이라든가 41번이라든가 이제 수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제작에 관한 내용이 매체의 생산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수용과 생산에 관한 문제가 꼭 나온다. 그래서 이제 생산에 관한 문제 꼭 하나 나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생산 관련해서도 이제 그 나의 내용을 무작정 다 이제 먼저 읽지 말고, 이제 문제 나오면 그때 봐요. 이제 나를 보면, 자, 사전 안내용 이제 슬라이드를 제작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탐방 경로를 안내하는 슬라이드. 그럼 여기 탐방 경로 안내하는 슬라이드 있잖아요. 바로바로 요 나를 뭐 다 읽고서 요 문제 보는 게 아니라 요 문제 요소랑 그 다음에 그 나의 내용이랑 바로바로 연결하세요. 대응시키세요. 그럼 여기 마을 탐방 경로 여기 나와 있네. 탐방 경로 한눈에 볼 수 있죠.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순서를 제시하고,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순서, 우리 앞서 이제 방송에서 이 뚜벅이가 그냥 한 바퀴 삥 돈 그런 고생했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4문단 이제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백송을 보고 시장을 먼저 둘러본 다음, 자, 여기 이 역에서 백송을 보고 시장을 먼저 둘러본 다음, 그 다음에 한옥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순서 맞다. 이거 미리미리 다 판단하세요. 그 나의 지시 내용과 관련해서. 그럼 내가 이렇게 판단한 내용 있잖아. 그게 선택지 있을 거라고. 그럼 뭐 그만큼 선택지에 대한 판단 당연히 빠르죠. 빨라집니다. 각 장소로 이동하는 소요시간도 제시해야지. 자, 여기 소요시간 있는 것도 확인했잖아. 소요시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이 세모세모 시장을 안내하는 슬라이드에서는, 자, 이 시장을 안내하는 여기 슬라이드가 있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문구, 요 대상의 특징이 드러나는 문구인데, 자, 이것이 요 방송에서 이제 사용한 거냐, 방송에서 이제 사용한 걸 텐데,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시장 이용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시해야 되겠어. 시장을 이용할 때 유용한 도움이 되는 정보, 교통편 이용 시간에 관한 정보도 있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요소 확인한 다음에 선택지 보면요. 바로바로 판단됩니다. 탐방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자고 한 기억에는 뚜벅님이 언급하지 않은 소재를 추가하여 그림 자료로 보여주자라고 되는데 언급하지 않은 거 여기 어디 있어? 없잖아요. 다 언급된 거잖아요. 이미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답 금방 나와요. 1번 답 금방 나오고 다음 이제 2번을 보면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해 탐방 순서를 정하기로 한 기억에는 뚜벅님이 추천한 경로를 제시하자라고 되는데 네, 이 뚜벅님이 추천한 순서가 바로 역에서 백성 보고 시장 둘른 다음에 한옥 가는 거죠. 그 순서대로 추천한 경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 선택지 적절하다. 3번 각 장소를 이동하는 소요 시간을 제시하기로 한 기억에는 뚜벅님이 안내해준 이동 시간을 구간별로 나타내 주자라고 되는데 이 뚜벅님이 그 이동 시간을 안내를 해줬어요. 각각 이제 몇 분 걸리는지 밑줄 친 D 같은 거 보면 백송에서 시장까지는 5분, 시장에서 한옥까지는 10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역에서 또 이제 몇 분 걸리는지 요 5분 백송까지 5분 걸린다는 얘기도 언급했었고 그렇다면 적절하죠. 4번을 보면 대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제 문구,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이라고 하는 문구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뚜벅님이 방송에서 언급한 말, 과거 시간이 머문다라는 말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드디어 시장에 도착했어요. 전통시장이라 그런지 과거의 시간이 머무는 것 같아요. 자, 그 말 그대로 활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방송에서 언급한 말을 활용하여 만든 문구를 넣어주자. 맞습니다. 다음 볼까요? 5번을 보면 시장 이용에 유용한 정보를 넣어주기로 한 니은에는 뚜벅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은 교통편, 이용 시간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자라고 됐는데, 네, 버스, 뭐 이용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가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적절하다. 네, 그래서 42번 문제 함께 해결해봤고요. 다음 43번 문제를 봅시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이제 묻고 있는데 A를 보면 300년 동안이나 300년 동안이나 300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그 기간이 어떻다라는 거겠어?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다음 이제 B에서 접속조사 그런 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한옥에 관한 얘기를 해요. 행랑채, 사랑채, 안채. 그런데 하면서 배고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내용이 화제가 전환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옥에 대한 화제가 이제 배고픈다는 거, 먹는 거에 관한 얘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그런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이제 C를 보면 우선 뭐 좀 먹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대명사 뭐를 사용하여 투영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뭐 좀 먹어야겠어요 라고 할 때 이 뭐가 뭔가 특정한 대상을 가리켜요? 가리키는 대상이 뭔데요? 뭐 먹는데요? 뭐 먹는 거지? 어떤 뭐 밥 딱 사 먹는다고 그걸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나? 그거 아니죠. 떡볶이 먹는다고 여기서 지금 딱 찍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 거 아닌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여기 뭐 좀 먹어야 돼서는 대상을 딱 찝어서 가리키고 있지 않아. 부정칭 대명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정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용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또 요청하고 있느냐? 요청하고 있어요? 뭐 좀 먹어야겠어요라고 이제 배고프니까 먹겠다는 얘기하고 있지 뭔가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 3번이네. 그 다음에 이제 D를 보면 백송에서 시장까지는 5분, 시장에서 한옥까지는 10분 정도 걸리겠어요. 추측이죠.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이동 소요 시간에 대한 추측 맞죠. 그 다음에 이를 보면 제가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알려드리겠어요 라고 제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면 상대를 높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높였다라는 건 공손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높이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낮췄다 공손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3번. 다음 이제 44번에서 4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에서 45번 풀 때도 그냥 무작정 매체 자료부터 보지 말고 문제부터 보세요.
그래서 가의 정보 구성 및 제작 방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선택지 보고 매치 자료 보면 됩니다. 사용 설명서는 특정한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 사용 설명서 PDF 파일 다운로드 그 요소 확인하고 바로 맞아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기기 사용 안내는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두 항목으로 나눠 구성에 따라 선택지 보고서 기기 사용 안내 두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해야죠. 1번 무인도서 대출, 2번 무인도서 반납 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맞네. 그 다음에 기기 사용 안내는 화살표를 활용해 주적 순서가 드러나도록 안내에 따라 되는데 거기 기기 사용 안내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네. 4번 유의사항은 회원가입 후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되는데 유의사항 거기 눈에 보이는데 그쵸? 연체된 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대출이 제한됨 하면서 바로바로 보이는데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열람이 가능한 거 아닌데요. 그죠?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네. 4번 답으로 골라야 되겠고 기타 안내는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안내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안내 페이지로 이동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거기 하이퍼링크가 이제 걸려 있어서 이동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44번의 정답 4번이지요. 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45번을 보도록 합시다.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제 묻고 있어요. 자, 이 가와 나와 관련해서 이제 선택지를 역시 먼저 보는 거예요. 이제 가에 제시된 정보를 나의 사용자들이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내용을 수정하여 유통하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지 확인해야죠. 자, 가에 제시된 정보 나의 사용자들이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였느냐? 그럼 나에서 이제 하이퍼링크 활용한 거 그거 빨리 확인하세요. 그것만. 자, 거기 하이퍼링크 활용한 거 보면 자, 거기 용주의 말에 보면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공유할게 라고 하고 있어요.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를 공유할게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용 설명서 PDF 파일 다운로드가 그 가에 있는데 그 링크를 그대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창윤이도 찾았다. 이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말하는 거지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퍼링크를 활용해서 가해지된 정보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수정하여 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수정한 게 아니잖아. 그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나의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에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군이라고 되는데 그럼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거기를 빠르게 이제 훑어보면 되겠는데 반납게 생긴 거 아니? 벌써 써봤는데 사용하지 못했어? 몰랐어?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 공유해주고 있고 그리고 회원가입했니 확인했더니 덕분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빌린 책이 손상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변상 처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라고 이제 창윤이가 물었더니 용주가 내가 전에 보내준 사용 설명서 중 기타 안내 항목에 훼손돼서 변상 처리 안내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료에 있다는 거지 하면서 찾아본다라고 하면서 그 링크 주소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용주가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과정 어디에 가해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따지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정보를 수용한 사용자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군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에서 정보를 수용한 사용자가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가는 이제 이 전자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 전자문서로 사용된 설명서인데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럼 뭐 너무 쉬운 선택지죠. 그 다음에 4번 나는 가와 달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과거에 소통한 이력에서 가져와 활용하고 있군이라고 되는데 근데 가에는 이런 거 없어요. 전자 문서로 된 사용 설명서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보면 그 뒤에 용주가 내가 전에 보내준 사용 설명서 중 기타 안내 항목에 훼손돼서 변상 처리 안내가 있어라고 했더니 창윤이가 13일에 보내준 자료에 있다는 거지 내가 찾아볼게라고 했고 찾았다. 이 전자 사용 설명서 링크 주소를 말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과거에 소통한 이력에서 가져다가 13일에 그런 소통한 이력에서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나에만 있고 가에는 없으니 4번 맞는 거죠.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간 예약 기능을 활용하고 있군 이라고 되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간 예약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나에서 어떤 시간 예약 기능을 활용하고 있나요? 가에는 그런 요소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5번 선택지도 어렵지 않은 그런 쉬운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번 정답 이제 4번이죠. 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6부에서 언어와 매체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자, 마쳤는데 여러분 10월 학평 잘 봤을 수도 있고요.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수능은 아직 안 치렀다는 거예요. 아직 안 치는 것이라는 얘기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차근차근 준비 잘 하면요, 반드시 수능 때 정말 최고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기울였던 자기의 그런 노력을 꼭 믿으세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수능시험장 가서 정말 집중하면 아주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런 자기 자신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